네. 이번 시간은 부자 마인드 4강, 부자 마인드의 이제 마지막 챕터죠. 여기 보면은 부자 마인드 결론 168페이지입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이게 보니까, 한번 보세요. 현실 진단의 장 1장이고요. 2장 경매 실체와 관련된 장이죠. 경매는 부자 되는 지름길이다. 경매는 인생관이다. 경매는 명검이다. 경매는 경부고속도로이다. 아우, 왜 이렇게 혀가 이렇게 안 도는지 모르겠네요. 약간 의실거려서 그러나? 경매는 부동산의 도매시장이다. 경매는 보석이다. 이렇게 경매 실체, 경매 실체 강의는 제가 항상 어디를 가도 무료 강의를 해도 항상 경매 실체를 먼저 얘기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경매가 뭔지 모르면은 이상한 헛발질을 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북한이 어떤 놈들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책을 펼쳐봤자 의미가 없어요. 부동산도 억제 정책을 써서 효과가 없는 이유는 부동산의 특징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자가 이 사람이 예를 들면 폐암이면 폐암을 발견하고 폐암 치료제를 써야 되는데 이걸 갖다 위암이라고 단정하면은 위에 대한 치료를 쓰다 보니까 폐암이 악화돼서 사람을 죽여버리죠. 똑같이 어떤 의사가 약을 쓸 때는 그 약을 쓰기 전에 병의 원인을 먼저 캐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매를 공략하려면 경매 실체를 제일 먼저 잘 알아야 되고 이 경매 실체를 잘 이해를 하면 어떻게 하위 메뉴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처세해야 될지가 저절로 결정이 됩니다. 경매가 부자 되는 지름길이고 두 번째가 인생관이라고 얘기한 것은 인생관이 야비한 사람들은 또는 표리부동한 사람들은 절대로 경매 못합니다. 하면 할수록 불협화음이 생기고 나중에 큰 사고를 한 번씩 칩니다. 자, 이런 거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올바른 경매 공부 방법, 공부를 하려면 공부의 목적은 돈이고 좀 황당한 영웅담 그만 좀 읽어라. 돈 안 되는 공부법 좀 그만 치워라. 뭐 등등등등등등등 뭐 많았어요. 자, 이거를 지금 우리 사이트에 잘 올려져 있는지, 응? 제가 올리라고 말은 했습니다만은 기존에 있는 거랑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죠? 맞아. 황당한 성공담 이제 그만 읽어라. 돈 안 되는 공부법은 이젠 그만. 인생관이고 명건과 같고 보석이다. 나름 적어놓은 것 같네요. 쌀로 지어야지 모래로 지을 순 없다. 어디 보자. 있네요 다. 나름 관리가 이제 하도 오랜 세월 동안 하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데요. 자, 오늘 할 것은 4장의 4장이죠. 4장의 부자 마인드 장 중에서 제일 마지막 부자 마인드의 결론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은 다음 시간에는 5장 경매 편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이 편견들이 되게 일반인들의 돈을 막습니다. 즐거운 명도는 별도로 강의를 해서 실무지식 쪽으로 이렇게 유료로 배급할까 뭐 이런 생각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쭉 제작하면서 보니까 부자 마인드 책이 상당히 잘 써진 거는 분명하네요. 제가 써서가 아니고 상당히 잘 관리가 됐습니다. 자, 부자 마인드란 거는 뭘 보고 부자 마인드라고 하는지 85쪽에서 제가 얘기를 했고요. 경매의 실체는 머니게임이고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이고 1등만이 살아남는 시장이라는 것도 말씀드렸고 좋은 원인을 지어야 좋은 결과가 온다는 점, 그 다음에 쌀로 밥을 지어야 모래로 밥을 지을 수는 없다는 점. 모래로 밥이 지어질 턱이 없잖아요. 아무리 노동을 한다고 한들 더 열심히 해봤자 안 되는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제가 지분 경매 좀 하지 말라고 하면 또 지분 경매를 하는데 가가지고 또 엎어져가지고 얘기 잘 듣고 있다가
그게 이제 모래로 밥을 짓는 거와 마찬가지다. 되지 않는 길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 몸은 더 고되고 더 열심히 해요. 더 고민합니다. 근데 돈이 안 벌려. 그런 건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부자 마인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많네요. 제목만 읽어도 괜찮네요. 그죠? 경매시장은 원래 법률과 밀접하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골치를 썩어도 그런 줄 알아야 된다. 인간 사는 새용짐하고 배우고 나서 투자하겠다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소탐 대신하지 마라. 요즘에 비트코인으로 20대가 벌써 이렇게 망가져 버리면 이들은 온전한 재테크 시장에 머무르기 힘들어집니다. 서양의 어디도 이렇게 투기성이 강하지 않게 풀리는데 한국에서만 이렇게 투기성이 강하게 풀리죠. 이런 투기성이 강한 거는 민족성도 좌지우지 되는 거고 한탕주의가 우리 민족의 어떤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신분 제도가 너무 오래 있었고 또 급작스러운 어떤 산업 경제의 성장으로 인해서 천민 자본주의가 몸에 배어 있어요. 우리는 그다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민족은 그다지 뛰어난 민족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뭔 일을 나도 항상 보면 불편한 일들이 생기고 20대가 우리 사회에 이끌어가는 청년들이고 앞으로 고령화가 되고 노령층이 이제 증가한다고 보면 20대가 건전해야 되는데 20대가 이렇게 한탕주의에 많이 빠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죠. 지금 이제 부모 세대인 50대, 60대에는 곤란하게 살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굉장히 이치에 맞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에서 얻어먹을 것이 없다라는 걸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그대로 40대, 50대가 열심히 일을 해서 스스로 쓸 줄 알아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자 마인드 결론 168페이지 한번 날라가 보겠습니다. 빠꾸 168페이지입니다. 축축축. 자, 자, 다 왔습니다. 168페이지. 여기입니다. 부자 마인드의 결론. 상당히 많은 분량에서 부자 마인드를 설명했습니다. 예, 길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경매 투자하는데 갑자기 부자 마인드가 뭐냐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경매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자 마인드가 반드시 필요하다. 부자 마인드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를 부자의 길로 인도해 준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면 된다. 참 이게 정말 맞는 얘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 쓴 거지만은 그죠? 우리가 수영을 잘하고 싶으면 수영을 많이 연습하면 됩니다. 그죠?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 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를 속에 부자가 살아가는 모양새를 추정해서 흉내를 내면 되는 겁니다. 원숭이도 누군가가 먼저 땅에 떨어진 고구마를 물에 씻어서 먹는 것을 보고 옆에 원숭이가 따라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누군가가 부자가 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의 행동거지를 따라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자라는 것은 한탕주의고 투기성이 강하더라도 돈만 벌리면 된다라는 게 여러분의 부자의 관념인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은행을 터는 것도 부자가 되는 길이겠군요. 그죠? 또 만약에 그렇다면 도박의 타짜까지 실력을 높여서 순진한 애들 코 묻은 돈 뺏어 먹는 것도 부자가 되는 길이겠네요. 그죠? 아니면은 장기나 바둑을 엄청 잘 둬가지고 기원에 가가지고 도박 바둑을 하면 돈이 되겠네요. 그죠? 그렇잖아요. 마약이나 외국에 서버를 두고 화투를 도박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돈을 몇십억씩 벌어 들이는 거를 여러분들 보시죠. 그러면 그것도 부자가 되는 길이겠네요. 즉 돈을 목표로 하는 것은 똑같지만 어떤 수단과 어떤 그 방법, 그다음 목적을 갖는 철학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그죠? 그래서
마약을 해서 돈 많이 벌잖아요. 그죠? 그 마약 단속 엄청 해도 지금도 강남이나 이런 데 연예계 통해 마약 잘 돌아다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병원에서 있는 프로포폴도 마약이지만 뭐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그 박근혜 정부에서도 프로포폴이 많이 들어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모든 건 그렇죠. 비트코인도 그렇죠. 그걸 억제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억제하면 죽겠냐 그렇지만 마약도 억제하면 안 죽죠. 도박도 억제한다고 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풀어줄 수도 없는 것이죠. 자, 부자가 되는 거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분들 온당하게 해봐야 되는데 게으르고 돈 벌면 좋겠죠. 늘어지게 자고 고생 좀 덜하고 돈이 벌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로또를 사는 겁니다. 네, 그죠? 그래서 복권을 사는 것이죠. 저도 좀 사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사죠. 금방 생각하면은 항상 일요일이고 월요일이고 그렇습니다. 어떤 수단에 의해서든 돈을 벌면 좋기는 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 수단이 여러분이 애써 모은 돈이 꾸준히 유지되는 수단이냐, 아까 말한 대로 공든 탑을 쌓는 것처럼 쌓는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밖에 있는 재물을 내한테 옮기는 것에 불과한 것인가. 일시적으로 잠깐 돈을 버는 것은 목표로 하면은 안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일시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전에는 이랬어 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죠? 그럼 나는 그러면 없어져도 좋으니까 잠깐이라도 돈이 내 머리통을 한번 때리고 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단지 바람이지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걸 또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은 견고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자녀에게까지 전수될 정도로 좋은 인연에 만들어져야 된다. 그죠? 모래 위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지진이 나면 무너집니다. 그죠? 그래서 기반 공사가 튼튼해야 된다. 이렇게. 부자는 운이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부자들 원인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 경매 투자는 분명히 고수익 안정적 상품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며 고수익이고 안정적 상품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다른 건 떠버리고 기업은 망할 수 있습니다만 부동산이 망하진 않아요. 부동산이 망해서 0이 된 적 보셨어요? 0이 되나요, 부동산이? 하지만 주식은 0이 되기도 하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돈은 훔쳐가고 금도 훔쳐갈 수 있는데 부동산은 좀 훔쳐가기가 뭐하죠? 움직일 수가 있나 이거를. 그죠? 이런 게 좀 있어요. 더불어 부동산의 특징을 잘 알아야 된다. 수익이 낮은 상품을 고집하면서 고수익이 아니라고 걱정한다. 경쟁자가 엄청 높은 그런 아파트에 들어가 놓고서는 고수익이 아니네 라고 한다. 처음부터 수익률이 낮은 상품을 들어갔으면서도. 자, 고수익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면서 위험이 왜 이렇게 높냐고 하고 들쑥날쑥하는 주식화, 해외 펀드에 투자하면서 안정성을 기대하고 딱 사기당할 수밖에 없는 상품에 기웃거리면서 남이 자기를 속였다고 한탄한다. 이게 이제 그 투기성에 관한 쪽이 이러죠. 또한 경매는 곧 돈이라는 생각으로 돈으로만 봐야지 돈 이외의 가치로 생각하게 되면 다른 투자처를 알아봐야 된다. 하여간 뭐 좋은 소리니까 여러분들 중에 듣고 이해가 되시는 분은 좋고요. 아니면 뭐 많은 거죠. 그죠? 자, 다음에는 5장 경매 편견들에 대해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들이 갖는 편견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것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편견은 무지에서 나오고 등등등등등등등. 네, 요거는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해드리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